네,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 상황, 또 경제 여파, 요즘 연일 전문가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. 요즘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일들, 자가격리를 어긴 경우라든가 코로나 사태로 입은 크고 작은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도 계속 이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법적 분쟁들, 소송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마스크 관련 소송입니다. 네. 당장 반드시 필요하니까 마스크를 네. 샀는데 너무 비싼 값에 산 것 네. 같다. 이렇게 해서 제기된 소송이에요. 근데 보니까 공적 판매를 이용한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마스크에 네. 대해서였죠. KF94 마스크입니다. 아주 되게 잘 된다는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를 구매했던 사람이 있는데 구매를 한 6천 원 정도 가량에 구매를 했어요. 20장을. 근데 그때 당시 가격이 한 1,500원 정도인데 어. 8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라면서 부당하게 너무 큰 금액을 지불했다면서 인천지법에 이 판매 업체에 대해서 부당 챙긴 금액 8만 원을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네.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?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있습니다. 네. 당사자가 무경험 아니면 궁박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궁박. 네. 네.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거래가 됐을 때 무효화할 수가 있어요. 그 조항을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공정하냐, 무경험이 있느냐, 아주 현저하냐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인데 사실은 한 서너 배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온라인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구매를 했거든요. 일단 그게 적용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 궁박한 상태였냐? 이거는 네.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?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다. 아. 그래서 뭐 수백만 원,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계약이 됐다. 이러면 불공정 거래 행위라 해서 이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. 이 공적 마스크는 아니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네 배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게 무효인 거래 행위는 아니라고 하면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 네, 사람 네. 입장에서는. 네. 그리고 특히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정된다면 전혀 가능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할까요?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렇죠.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판단이니까 예. 지금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천재지변으로 본다면요. 그래서 네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계속 변호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. 그러니까 여행이 취소돼서 뭐 예약금이라든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렇죠. 그런 경우 여기와 관련해서 또 소송이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? 지금 여행 관련해서 베트남 여행을 가야 되는데 네. 자꾸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연기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우리 지금 갈 수가 없다. 국가에서 못 가게 한다. 그러면서 이 여행에 관계됐던 사람들 수십 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었어요. 네. 그 돈 관련해서 뭐 1,400 정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고요. 이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. 천재지변이냐, 국가에서 했던 거냐, 이게 막 쟁점으로 보이고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뭐 이 얘기도 계속하지만 천재지변이냐 아니냐 이거가 이제 쟁점인 제일 큰 건데 쟁점이죠. 법원은 어떻게 이전 일단은- 사건들이 네. 메르스나 뭐 신종플루나 일단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19는요 감염 속도라든지 이게 확산이 상당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가능성은 저 있다고 봅니다. 네. 뭐 여행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식까지 취소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이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. 공정거래는 권고를 지금 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네. 권고를 했냐면 1개월 이전에 해지하면 전액을 다 돌려받고 7일 이전에 해지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하고 7일 이후에 하면 10% 정도만 못 받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은 당장 안 쓸 것 같고요. 이후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대학 등록금, 뭐 유치원 수업료 이 얘기도 다시 한번 또 네. 해봐야 되겠는 게 지금 등록금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등록금 다 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. 근데 원활치가 않아요. 그러면은 그 목소리가 지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대학 등록금 규칙에 따르면 월 단위 아니면 학기 단위로 반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대학교는 2주 정도 연기를 하고 지금 개강을 한 상태예요.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
제대로 학교를 이용 못하는 거거든요. 학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법적 규정상으로는 반환의 근거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. 네, 근데 온라인 강의를 실제로 해봤는데 대체가 돼서 근데 이렇게 잘 안 됐다 이런 게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? 그래서 또 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소송을 한다 그러면 또 돌아가서 천재지변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대로 된 수업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피해가 됐고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유치원 등의 그 수업료는요. 그렇죠. 이게 지금 연기가 2주가 더 돼서 네.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진 게 네. 3월 23일,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였다가 한 달이 넘어가게 됐어요. 4월 6일로 더 넘어갈 수도 네. 있고 뭐 당겨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 달 단위로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달라진 건가요? 어떻습니까? 유치원도 중고등학교 똑같습니다. 수업 일수 전체로 따집니다. 일정 수업 일수 안에만 들어간다면 반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특별 수업비, 뭐 교통비 이런 건 돌려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달의 의미는 또 없는 예. 거네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.